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비즈니스 센터 홍정용입니다. 오늘 저는 베트남 콘텐츠 비즈니스 성공 전략을 수앗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코카 베트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카 베트남은 2019년 9월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에서 업무를 개시했고 2020년 4월 현재 참비센터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베트남 최초로 콘텐츠 분야 대표 사무소 법인 취득을 했고 2020년 10월 한 달 뒤 저희 베트남 비즈니스 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비타워에 위치하고 있고 코트라, 관광공사, 저작권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해 있어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지 직원 3명은 모두 한국어가 유창해서 한국의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5.9억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국내 콘텐츠 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K 콘텐츠 엑스포 등에서 한국과 베트남과의 비즈 매칭을 200건 이상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OST 콘서트, 애니메이션 공모전 등을 실시한 바 있고 특히 매년 베트남의 한류 변화에 대한 동향 조사를 실시해서 한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베트남 방송 백서를 최초로 발간해서 약 280페이지에 해당하는 백서를 발간해서 한국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사업은 3년차에 접어들어서 사업의 안정화를 기할 예정입니다. 상시 비즈 매칭 및 컨설팅을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콘텐츠 비즈니스 상담회를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고 상시 한국 콘텐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위한 V데스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베트남 센터의 시그니처 사업인 K 콘텐츠 엑스포 2022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행사는 B2B, B2C, 글로벌 세미나 등 콘텐츠 종합 행사로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가 한국과 베트남 3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신남방 인접국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 행사는 매년 각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베트남에는 글로벌 수준의 마켓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지만 현재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마켓이 2곳이 있습니다. 방송의 텔레필름 2022와 캐릭터 분야의 베이비 키즈 페어 행사 등이 있는데 저희 코카는 참여해서 B2B 상담회 및 코카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 및 베트남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류 동향 변화 조사는 금년에도 계속될 예정이고 금년에는 콘텐츠 백서 2탄으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분야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베트남 센터가 참빗에서 사무기능만을 갖고 있는데 한류 콘텐츠 전시 체험을 위한 상설 전시체험관 구축을 위해서 후보지 이전을 위한 연구 영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콘텐츠 비즈니스가 성공하게 한 전략을 수앗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을 보면 먼저 인구가 약 1억 명이 됩니다. 특히 이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60%가 넘을 정도로 이들이 소비 생산의 주체가 되는 점이 있고요. 특히 이들이 한류에 대한 호감도와 수용도가 높아서 적극적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전체 인구 중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들은 뉴 콘텐츠를 선호하고 특히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콘텐츠를 향유한다는 점이 저희 한류 콘텐츠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한류에 대한 이해도, 호감도가 높아서 우리 한류 콘텐츠의 베트남 진출 및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비즈니스 협력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가 공동제작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제작을 사전에 검토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양측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작된 콘텐츠의 1차 소비 장소가 현지인가 원지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제작으로 갈 것인가 외주 프로덕션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비를 투자하는 주체가 만약 베트남에서만 한국 스태프들이 투입된다 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입장에선 제작비 감당이 어렵고 베트남 시장에서의 작품의 경쟁력이 불확실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자금만이 집행이 된다면 베트남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일회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베트남의 파트너 입장에서는 투자의 개념이나 투자의 룰 자체를 얼마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제작비에 대해서도 베트남의 방송 제작 단가는 한국의 90년도 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우나 스텝의 몸값이 급격히 상승해서 관련 제작비 상승에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동 제작을 추진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제작 이외에 한국의 예능과 관련된 포맷 활용 부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런닝맨이라든지 너목보라든지 그 2019년, 20년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과 비즈니스 때 약점 부분입니다. 뭔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실제 베트남에서 살고 있을 때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 이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점도 그 일환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사회주의 국가고 언제든지 비즈니스를 통제, 제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국가의 통제나 예방 영역이 선진국이나 특히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많이 미흡한 베트남에서 이런 코로나의 확산이 지속되고 예방되지 않고 또 사회 경제 활동이 이로 인해서 위축되고 불안감이 지속되는 부분도 고려할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 또 계약 자체가 성사되었지만 그 계약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점, 또 여러 주체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실질적인 핵심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이런 비즈니스의 불편한 관행들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협력을 진행할 때 특히 방송사와의 협력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계약이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는 하나의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언제나 예스가 아니람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플랜 B를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성을 논의하는 방식의 국영방송국과 민영방송국의 스탠스가 다릅니다. 방송국이 직접 계약을 통해서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를 선호하는 것이 국영방송국인데 이 경우 대부분의 저작권은 방송국에 귀속돼서 방송 이외의 OTT 등을 통한 2차 판권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만약 타임슬롯을 연간으로 계약해서 구매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민간이나 케이블 방송국 등과 협력을 할 경우에는 협찬이나 광고에 따라서 계약량이 변경된다든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 가입 수가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경쟁이 치열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큰 요인이 되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파트너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정된 내역에서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다양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그 협력이 다양한 예능이나 공동 제작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MCN이나 OTT 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글로벌 플랫폼들이 진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베트남 자체의 라인, 잘로와 같은 플랫폼들도 자체적인 성장이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플랫폼들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가적으로 보면 아세안 넘버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문화, 콘텐츠,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에서 항상 1등을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우리도 편승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류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이 한류 조사의 시사점은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장르와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를 통해서 어떤 장르, 어떤 분야, 어떤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갖고 진출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 70% 이상 될 정도로 매우 높고요. 역시 K-팝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주로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통한 콘텐츠 체험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K-팝에서는 블랙핑크나 BTS 세계적으로 인기 있지만 역시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있고요.
또 예능이나 인기 드라마 측면에서 런닝맨, 도깨비와 같은 프로그램, 또 이민호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 인기는 이유를 찾아보면 외모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스토리, 얼마나 재미있느냐, 또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특히 인기 있는 장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드라마의 경우에는 로맨스, 예능의 경우에는 리얼리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공동제작이라는 이제 앞으로 한류 콘텐츠가 진출할 때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콘텐츠 중심으로 제작하고 진출을 고민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분야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한국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의 베트남 진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각 장르의 부분이라든지 또 인기 액션 게임이라든지 또 각 그 선호하는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 등을 기반으로 해서 진출을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비즈니스를 할 때 어려운 점, 위험 요소입니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로 문화나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방송 출판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사전 검열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애니메이션 상영을 할 때 사전적인 캐릭터 이미지, 스토리에 대한 엄격한 검열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도 상당한 승인 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의 기준 자체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파리 협약, 베른 협약 등 국제적인 협작 가맹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반 길거리에서 불법 캐릭터 유통 사례는 빈번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법률적인 준비를 하고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침해나 사전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베트남 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저작권 보호원을 통해서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작년에 200건 넘는 한배 콘텐츠 기업 간의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 사실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관련했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방송국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외주 제작을 하고 제작사는 방송국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한 방송 PPL이나 라이선싱을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호 수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국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타임슬롯 판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관광이나 홍보 등의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고요. 따라서 편성은 용이합니다. 하지만 그 시청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광고 효과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요약을 하면 방송은 되지만 효과나 연계가 미흡한 비즈니스라는 점이 한국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제품 현지 유통과 관련해서 한국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업의 경우에 주로 애니메이션을 먼저 선방영을 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캐릭터 라이선싱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수익 배분은 MG라든지 라이선스비를 창출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방송국이나 위탁 판매사의 경우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방송보다는 우선 캐릭터를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마케팅 유통해서 인기가 있을 경우에 방송을 한다라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되는 제품에 대한 배송이나 보관료도 당연히 한국의 제작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 기업 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최종 계약까지 성사되는 사례가 현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간극을 줄여나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베트남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제적인 경험과 많은 체험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분명히 한류 콘텐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구매 능력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것을 좋아하는데 왜 비즈니스상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할까라는 한계를 느끼고 또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콘텐츠를 체험하지면 안 될 정도의 일상용품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무조건적인 어떤 수출보다는 현지의 소비 시장과 인프라를 발굴해서 잘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 사례로 저희는 작년에 베트남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통해서 베트남의 우수한 애니메이션을 발굴하고 현지 애니메이션 수준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전문 애니메이션 기업의 전문가의 멘토링과 워크숍을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베트남 마케팅, 해외 마케팅을 통한 진출 전략들도 전달하고 인재 양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협력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은 어느 나라든 어느 기업에게 모두 기본적으로는 위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위기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 상담회,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홍보관, 온라인 비즈 매칭,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과 관련된 방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적은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내서 앞으로 실질적인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기반이 되는 좋은 노력과 또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좋은 관점으로 볼 때 생각보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베트남에서 협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한국의 일반적인 협회가 아니라 퇴직 공무원이 있는 장이라든지 또는 현직이 겸직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막강한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인허가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을 통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 관계를 통한 자사의 콘텐츠나 비즈니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관계는 중국에 관심 못지않게 베트남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성의와 노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 좋은 비즈니스의 선행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비즈니스 센터에서 준비한 베트남 비즈니스 성공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